질문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숨을 쉴 때요. 예. 허파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허파로 혹시 목쉬고 근데 우리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죠. 배가 이제 나왔다 들어가는 것은 허파가 이제 확장이 되니까 밀려서 배가 나오는 거죠. 실제 바람은 허파에 들어가는 거죠. 폐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불룩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가슴에만 이렇게 가슴으로만 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에 의하면 어린애들은 이게 통으로 이렇게 숨을 쉰다 그러죠. 허파하고 배고 숨이 들으실 때는 허파와 배가 동시에 불룩 나왔다가 동시에 꺼지고 이제 그만큼 경직이 안 됐다는 거죠. 어릴 때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몸이 굳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압박이 많아서 여기가 많이 굳죠. 내장이. 그래서 이제 또 성격도 급해지고 그러니까 위로만 숨이 위로 뜨는 거죠. 이렇게 가슴에 막 가슴 막. 그러니까 마음도 들뜨고 숨도 들뜨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하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도 유한되고 몸도 유한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좀 누워서 이렇게 반가부자나 결가부자 해서 이렇게 뒤에 방석이나 베개를 허리나 가슴 뒤에 대고 누우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또 질문하십시오. 네. 얼마 전에 전에는 심장이 이렇게 약하게 벌렁벌렁 했는데 얼마 전에 그 가운데가 걱정이 하면서 하시는 건 또 뭐 여기 가운데가 좀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심장이 이상했나. 명치 가운데 명치네요 그게. 네. 지금은 조용해졌어요. 그것도 수행 현상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살아오면서 몇천 개 수행하다가 또 이제 수행하다 보면 이제 이완되는 측면도 있고 또 수행이 진행이 될 때 또 잘 되든 못 되든 나도 모르게 잘 될 때는 더 잘하려고 또 이렇게 약간 지나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잘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이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부담이 가게 되겠죠. 예. 그것도 살아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압박이 있을 때 여기가 제일 맺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활동하다가 모르는데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잔잔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 내가 그동안에 감지 못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그걸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모른 체하고 무시하고 계속 대상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서 사라지죠. 무시가 되고. 예. 백이라요. 더 밝아집니까? 강해집니까? 시작해서 언제 빛이 뜹니까? 앉으면. 그럼 밝아집니까 바로? 그래가지고 계속 지속이 됩니까? 지금 여와서는 안 돼요. 안 돼. 저게 신경 쓰다 일한다고. 보니까 일이 안 돼. 지금 뭘 숨을 봅니까? 그죠? 숨을 계속 그 밝아지면은 계속 유지가 됩니까? 끝날 때까지. 근데 끝날 때까지 그런 거 말하던데 지어봐가지고 2시간 정도는 무난하게 앉아 있어 여기 합의도 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거의 한 30분 계속 지속이 됩니까? 네, 그거는 합의를 떼어가지고 그러면 빛을 이제 봐야죠. 무슨 빛을 보라는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해도 네. 모양이 없는데 네. 무슨 빛을 보란 말입니까? 시각으로. 숨의 모양이 있습니까? 그럼 숨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움직이는 것도 있잖아요. 숨이. 숨이 들락날락하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알아들이죠. 숨이 움직이니까 이제 숨을 봐서 그 집중력에 빛이 생기지 않습니까? 숨을 움직이는 숨을 계속 보면 더 고요하게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으로 생긴 빛을 대상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빛은 숨보다는 덜 거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요하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이 더 미세하고 예리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빛이란 이것이 빛이다. 근데 빛이 뜨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뽀얗게 도자기같이 뽀얀 게 나타날 때도 있고 환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하는 그 빛을 관찰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모양이나 색깔 관계없이 빛은 똑같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다. 이것이 빛이다. 이 감을 유지를 하고. 빛의 그러면 뭐를 보러 밝기를 보라. 아니지. 빛, 변화를 보라. 그 숨도 우리가 숨의 변화 뭐 이런 게 거칠다 미세하다 안 보듯이 숨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빛이다. 빛, 달빛, 별빛, 예, 예. 그 응? 불빛, 태양빛. 제일 비슷해. 빛이라는 건 공통 부문은 똑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나 색깔 강하고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빛을 봤다 그러면 아, 빛과 함께 있는 거죠. 내가. 그 안에 젖어 있네. 그렇죠. 예. 잠겨서. 그렇죠. 이제 그걸 그렇게 빛을 보는 거죠. 빛을 거기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빛이 뭐 어떤 색깔이다 모양이다 퍼진다. 그 빛하고 쟤하고 이제 그거는 뭐 아가 없지만 그냥 합일이 돼가 그냥 앉아 있으면 그렇지. 그걸 빛이라는 지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점점 이제 더 밝아지고 강해지는 거죠. 그거하고 함께 있는 거죠. 예? 예, 또 하십시오. 예, 어저께 경영에 대해서 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께서 하시는 경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걸을 때와 그리고 멈출 때 그리고 이렇게 돌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어제 하나의 이제 기준을 표준을 제시한 거고 이제 각자 상황에 맞게 하는데 처음에 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까지 이제 거리도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저까지 10m다. 그럼 이제 첫 출발점에 설 거 아닙니까? 그럼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이제 바로 가면은 숨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 1, 2분 잠시 서가지고 숨을 선자세로 눈을 감으면 거의 앉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집중력을 좀 이렇게 숨에 집중한 다음에 이제 눈을 살포시 뜨고 천천히 걸으면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이제 숨을 보면서 가는 거죠. 제가 끝까지 이제 갔으면 이제 거기서도 한 1, 2분 잠시 아니면 뭐 5분 이렇게 계속 서가지고 숨을 계속 보다가 또 천천히 돌면서도 잊지 않도록 이제 하고 돌아와서 또 여기까지 오고 또 서서 이렇게 같은 식으로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돌아설 때나 아니면 걸어 다닐 때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제 이번에는 여기서 저기 까지 갈 때까지 망상 없이 숨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한번 내가 또 마음을 한번 다지는 거지 가끔씩. 그래 이제 가고 또 거기 가서 또 확인해보고 물론 이거는 이제 너무 망상이 많이 들었을 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경향은 네. 숨을 잊지 않고 보는 그 습관을 단련시키려고 하는 그 효과. 그렇죠. 그런 측면이 빛을 본다든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경영하면서는 그거는 없지만. 경영하면서도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눈을 조금만 뜨고 예? 빛이 아주 밝은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없어야 되겠지. 편편한 길에 그냥 뭐 눈을 감고도 뭐 아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그냥 눈을 살짝만 뜨고 이렇게 빛을 2m를 보는 사람 2m를 보면서 이렇게 걸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부처는 그냥 더 이상 어떻게 가는 거고요. 어제 보이는 거와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제가 숨을 보지 않습니까? 숨을 보면 분리가 딱 돼요. 숨을 열심히 여기는 뭐가 하나 들어가지고 누구있어요 보는 것 같고요. 네. 숨을 딱 굉장히 지켜보고 있어요. 음. 딱히 뭔가 그래 해도 되는 건지. 보는 자 보이는 자 예.
보는 자는 누구, 보이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누가 이렇게 딱 누가? 딱 이렇게 가슴 좀 이거 여기 가슴 속에서 누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숨을 숨는 딱 여기서 딱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고 그런 경험. 숨을 보는 자를 본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무 이제 산만해지니까 이제 숨이 있고 숨을 보는 마음이 있고 이 두 개만 있으면 되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빠사나를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을 식별해서 궁극적 물질을 식별해서 그런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제 무상으로 관한다. 그 무상을 관하는 그 위파사나 하는 마음을 또 뒤에 마음이 또 무상고 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위파사나를 할 때 그때 하는 이야기고 지금은 단순하게 대상이 하나 있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고 이거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 그렇게 보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대상과 보는 거와 딱 그래 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숨을 알고 있는 마음 딱 그거면 돼. 그렇게 단순화시켜 있어. 근데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네. 집에 갔다 와서 너무 오래 있어서 그래. 그런 모양입니다. 예. 집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수 예. 이제 또 며칠 하다 보면 옛날 하던 게 또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럴 겁니다. 색깔이 없는 보는 데는 거기서 짜잔한 뭐 하여튼 짜잔한 게 있고 나뭇잎 세포 줄기 같은 그런 것도 보이고 그런 거안 봐야 되지. 그러니까 빛이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도 이제 4대 분석하면 이 몸뚱아리 이렇게 고체 덩어리 같이 안 보이죠? 그 깔라바를 보인다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빛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역시 깔라바의 모임입니다. 깔라바들이 아주 집중된 마음으로 이게 색깔이 좀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이라는 하나의 전체 개념 덩어리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 사마타를 할 때 하고 파사나 할 때 하고 보는 방법이랄까 그게 다릅니다. 사마타는 뭉뚱그려 봐야 되고 빛 전체로서 이렇게 봐야 이것이 하나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단순하게 집중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너무 이제 깨뚫어 보면 너무 강하게 보게 되면 이게 깨져 버려요. 그러면 이 알갱이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알갱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겠죠. 마음도 이렇게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이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좀 강하게 집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4대 요소 식별하고 정신 식별하고 위파사나 할 때는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사마타를 할 때는 이제 전체로 그냥 빛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안에 얼렁거리는 거 보지 말고 지금 너무 내가 자세하게 봐서 그래요. 우리 수행자께서 자세하게 꿰뚫어 보니까 그게 이제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 깨는 시점이 이제 나중에 따로 있습니다. 그 깨야 될 때 깨고 지금은 이제 빛 전체로서 이제 봐야 그 온전한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해를 하고 이것은 나중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빛 전체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게 사마타의 대상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실제 아니다는 말이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하나의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으로 해서 이게 빛이다 하는 개념을 설정한 거고, 그것을 빛이라는 그것을 또 4대 분석을 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깔라바의 모임이고, 깔라바를 분석하게 되면 역시 지수화풍 색깔 냄새만 영양소, 이럴 때는 우리 그것을 궁극적 실제로서 궁극적 물질로서 보는 거고, 같은 빛을 보지만 이것을 빛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약속한 거, 그리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실제가 아닌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 아닙니까? 사마타.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개념으로 보는 거죠. 아니, 말이라는 이제 그 말을 만든 거죠. 의사소통을 위해서.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 그런 깔라바 모임에, 깔라바도 그게 분석하면 이제 최소 8가지 물질을 나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무슨 그러면 이렇게 꽃이 아주 타발로이드에 따라 조금 있으면 이렇게 빛으로 바뀌는 것도 꽃,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초기에 표상은 다양하게 뭐 꽃 모양, 뭐 달 모양, 별 모양 나타날 수 있는데, 계속 이제 숨에 집중하다 보면 일정하게 이제 그냥 네. 때로는 1시간도 하고 네. 이제 그런 모양이나 색깔을 무시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숨이 대상이니까 숨에 계속 집중하면 이제 이게 숨을 본 자리에서 빛이 나타나서 계속 밝아지고, 네. 빛을 이제 보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안 가고 계속 숨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숨이 대상이니까 숨을 계속 봐야죠. 봐야 되는데, 이제 빛이 떠가지고 숨을 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밝아지고 강해지면, 그것이 30분 정도 계속 여기 머물러 있으면, 그때는 이제 또 빛을 봐야 될 시점이 옵니다. 항상 이 머리 쪽에서는 항상 빛이 머리 쪽에 있더라도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여기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 그런데 계속 숨에 집중하면 여기에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거죠.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 숨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계속 숨을 보면 여기서 이제 빛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럼 그 30분 정도 아주 밝게 안정적으로 있다. 그러면 이제 숨은 잊어버리고 이제 빛을 봐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매일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이제 상담을 해서 이제 때로는 한 20분, 30분 정도인데 때로는 또 빨리 한 10분 정도 오래 있다가 그때는 약해집니까? 예, 좀 약해지고 약해지고. 쪽으로 이제 가요. 여기서 있다가 쪽으로 가고 머리 위에서 이제 불빛 비치는 것처럼 이래 비치는 건 항상 이래 앉았으면 이제 불빛이 비치는 것처럼 비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직 좀 이제 좀 더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계속 안정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이동하지 않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빛이 떠도 무시하고, 빛을 뭐 싫어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이제 숨이 주 대상이니까 숨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빛은 이제 숨을 보다가 대상이 따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는 대상이 따로 있듯이 숨이 딱 대상이 되고 딱 보는 거 하고 이래 하는 거지. 그렇죠. 이제 숨이 있고 숨을 보는 마음이 있고 두 개만 있으면 되죠. 대상이 또 이제 앞에 따로 있는 대상이 뭐 어떤 대상이다? 아니 숨 그 자체가 대상으로 보이고요. 제가 숨을 이제 숨이 대상으로 이제 지금 부처님이 스님 냈듯이 이렇게 보이고 보는 뭐가 또 따로 있고, 그래 어제부터는 또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뭔지. 숨은 대상은 맞죠. 숨이 대상이죠. 숨은 여기 있고, 그걸 보는 마음이 있고, 이러면 되는 거죠. 딱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보면 하나로 보였는데 이제 딱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아니, 이제 하나로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보면 숨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숨만 보고 있는데 이제는 보는 거 보이는 것이 딱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전대로. 예, 그냥 숨이 있고 숨을 보는 마음이 있고 이 두 개만 있습니다. 숨을 보는 마음을 보는 마음이 또 있고 이러지 말고. 예. 근데 그것이 또 좀 신기해서 아,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준이가 이제 어디 밤에 어디 가다 보면 렌트를 이제 머리에 이렇게 해가 다니는 렌트는 있거든요. 예. 머리에서. 예. 그것처럼 항상 이마 위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부분은 안 꺼져요. 예. 그지고 여기 이 판에 있는 것만 막 때로는 왔다 갔다. 이제 그 여기서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숨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럼 그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숨을 지켜볼 때 예. 그 지켜보는 정도의 그 몰입도가 예. 그뭐 예를 들면 스님이 많이 예를 들어서 강둑에서 강물 흘러가는 걸 지켜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과 예. 아니면 또 아주 세밀하게 보는 건 현미경으로 지켜보듯이 막 이렇게 몰입해서 보는 경우와 예. 아니면 그 중간 사이에 무슨 대상을 그냥 사람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듯이 본다든지 이런 몰입도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죠. 네,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적에는 몰입도가 아주 그거 하면 좀 뭐랄까 좀 내가 힘이 들고 막 이렇게 몸도 좀 경직이 되는 것 같고 굳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도 있고요. 예. 또 어떨 적에는 몰입을 너무 안 하게 되면 내가 이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랄까 이게 좀 정신도 약간 산만해지려고 하는 느낌도 있고 조금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지켜보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내 스스로 의문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좀 질문드렸습니다. 이제 이거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방향 제시만 해줄 뿐이죠.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것은 노력의 강도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같은 숨을 보는데도 그 강도가 다르거든요. 이제 사람마다 또 다 다를 수 있고 이제 여러 번 해보다 보면은 적절한 강도를 사실 이제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가? 그것도 사실 이제 여러 번 해서 이제 뭐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톱질을 한다고 칩시다. 이제 우리가 이 먹줄을 튕겨가지고 자 너무 세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톱이 휘어지고 이 선을 벗어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합판을 이렇게 길게 자르는데 이게 끝까지 갈 때까지 못 자라요. 금방 지치고 또 너무 이게 힘을 안 주면 이게 또 잘 안 나가요. 이게 톱이라는 게. 그러니까 적절한 힘을 가했을 때 오랫동안 톱질을 또 하고 먹줄도 하라 이렇게. 이건 그러면 말로 해가 안 되겠죠. 본인이 직접 톱질을 해보면은 이 정도 힘을 가했을 때 내 무리가 안 되고 이 톱날도 잘 나가고 이제 이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수영을 해봤습니까? 수영을 하죠. 모르겠다. 전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뭐 요즘은 수영장 있고 뭐 수영 강사도 있고 이제 가면 뭐
뭐 이렇게 해주지만 이제 제 어릴 때는 이제 우리 때도 예, 저수지에 이제 남들 다 가니까 우르르 따라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게 들어간다고 됩니까? 이제 수영을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선배들은 이제 벌써 저만큼 헤엄치고 가고 있는데 뭐 따라 들어간다고 가기는커녕 조금 가다가 이제 깔아앉죠. 몸이 쑥 깔아앉는다고 그러면 이제 코로 입으로 물이 막 들어져. 막 발버둥을 쳐요. 이렇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깔아앉는 겁니다. 그러면 아유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다시 나오죠. 나와가지고 또 들어가지만 또 물을 먹고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이게 막 하다 보면 무조건 힘만 줘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지. 어느 순간에 힘을 빼면은 오히려 힘을 빼면은 몸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싹 뜨거든요. 이게 가만 물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몸이 뜬다고요. 그때 팔을 살살 이렇게 접고 다리를 이렇게 접으면 살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걸 터득하는 데는 이제 물을 몇 마리 마셔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보고 적절한, 그러니까 물에 뜬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물에 깔아앉았는데 내가 그 노력의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물에 뜨고도 또 이렇게 팔다리를 저음으로써도 나아간다는 거죠. 예전하고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여기 중심이라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적절한 이 중간 정도의 노력을 강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경험치에 따라서 다 저기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본인이 경험을 해서 이 정도로 했을 때 내가 너무 지나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정도 했을 때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본인이 압니다. 누가 정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제 정하는 건데, 그 수행을 해보면 내가 무리가 없고, 또 혼침이 안 빠지고, 이러면 적절한 노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앞에 계신 스님 말씀 듣고 그게 약간 연장선에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집중을 더 하려고 하면요 안으로 들어가서 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얼굴이 약간 경직이 돼요. 안으로 간다고? 약간 간으로 들어갈 때 네. 숨을 여기서 안 보고 안으로 따라 들어가요, 마음이. 뭔가 약간 합쳐지는 느낌? 그럴 때면 경직이 되면서 머리가 띵해져요. 예. 근데 그때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머리가 띵해질 때. 근데 한번 그 띵함이 넘어서면 그때는 온몸이 고통 없이 그냥 가벼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행 끝마치고 나면 이제 다 맞추고 이제 걸을 때 이제 많이 어지러워요. 숨을 지금 어디서 봅니까? 콧구가 입술. 네, 아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간을 탔나요? 수식관이죠. 예? 수식관이요. 수식관. 네, 수식관. 근데 좀 경직되면서 머리가 띵해지면 좀 많이 아프네요. 오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아픔 같은 그런 양상이에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몸에는 이제 우리가 몸이 4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화풍. 이게 4대 부조화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몸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수화풍인데 이제 그 특성들이 뭐 이제 지대는 뭐 단단한 것이 무거운 부드러운 매끄러운 가벼움. 이제 수는 물인데 유동성, 응집성, 화는 뜨거움, 차가움, 풍은 이제 지탱함, 밈. 이렇게 12가지가 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몸 상태에 따라서 또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변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무시하고 바로 숨을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난다. 이제 몸을 좀 이렇게 다스려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코앞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지금 나의 신경이, 마음이 여기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목이라는 여기가 이제 통로가 좁죠. 몸 전체에 비해서.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그 머리가 이게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됐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좀 뭐 치료를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마사지 좀 하고, 마사지 목부터 해가지고 어깨, 머리 이렇게 이제 평소에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좀 해주면 좀 이렇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열과 피가 너무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런 이유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꼭 뭐 그렇다기보다. 그러면 그때는 잠시 집중하는 멈추고 그럼 약간 멈춘 상태에서 좀 쉬는 게 나아요.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스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노력의 강도를 조절하는 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5 기능이 있죠. 신, 정진, 염정의 신심, 정진, 알아차림, 삼매, 지혜. 이 5가지가 이제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이제 발전했습니다. 세상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입시 공부를 한다,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 밤샘 하면서 이렇게 바짝 밀어붙이면 이 성과가 이제 날 수 있죠. 하다못해 뭐 삽질을 해도 뭐 이만한 큰 무더기 이쪽으로 옮기라, 쉬지 않고 며칠 하면 이렇게 옮길 수 있어. 바로 이렇게 성과가 나타납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하면.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 이렇게 조화가 맞아야 되거든요. 노력, 그러니까 신심과 지혜. 너무 신심만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여기서 이제 지혜는 너무 좀 수행은 안 하고 이론만 이제 따지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데,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신심이 너무 지나쳐도 마음이 들뜨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제 깔아앉히고 지혜로서. 그리고 이제 노력과 삼매, 그러니까 숨에 고요하게 집중하는 거, 숨에 일념을 이루는 거, 이것을 이제 삼매로 봤을 때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이제 노력이 이제 적절한 노력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 이제 아까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노력의 강도를 약간 낮추는 거죠. 아까 수영할 때 얘기했다시피 막 이렇게 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깔아앉습니다, 몸이. 그럼 그때는 오히려 몸을 힘을 싹 좀 빼면은 몸이 싹 뜨거든요. 이거는 이제 해본 사람이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번 이제 시행착오를 하고, 이 정도 노력을 했을 때 마음이 숨에 적절하게 딱 이렇게 이제 꽂혀서
부딪혀서 이렇게 집중이 잘 되더라. 이런 감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대번에 이제 산만해지고 망상이 일어나고 또 졸립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자신만의 노력의 강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뭐 현기증이 나고 머리가 띵하고 이제 무시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시를 하고 그래서 숨을 보다 보면 이제 숨에 집중된 그 힘으로 이제 또 극복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좀 주물러주고 이렇게 그렇게 좀 수행할 때 꼭 정자세로 해야 되는 자세는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발라야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숙인다거나 너무 이렇게 째쳐도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도 덩달아서 이제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는 최대한 이제 허리를 세우되 너무 또 이렇게 경직하게 팍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자세를 만들어주는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방석이 2단 방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약간 높이는 이유가 뒤에를 높여줬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약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우리가 바늘 위에 실을 뜰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이렇게 손이 경직되고 힘을 주면 잘 실이 안 돼갑니다. 그렇죠? 너무 힘을 빼도 이게 안 돼갑니다. 적절하게 끝을 예리하게 해가지고 살 이렇게 했을 때 바늘귀에 실이 잘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숨을 볼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적절한 그런 노력의 강도를 찾는 거죠. 예. 예. 예? 숨 쉬는 게 습이 돼가지고 숨을 보고 앉으면 빛은 그냥 그 속에서 제가 숨을 쉬잖아요. 아, 이제 숨을 본 습에 있어서 빛을 보더라도 숨이 드러나겠죠. 예. 관계 없습니다. 그냥 드러나는데 놔두고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숨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숨을 볼 때는 빛이 나타나도 빛을 내가 의도적으로 안 봤듯이 이제 빛을 보는데 숨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상을 보면 옆에 다른 사물도 보이듯이 불상에 집중하면 다른 사물들이 시야가 흐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빛에 집중을 하게 되면 숨은 저절로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물론 간혹 이제 숨이 드러날 때가 있겠죠.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왜 숨을 보면 안 되는데 숨이 나타나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냥 그래도 또 앞에 계속 빛이 있으니까 빛에만 몰입하면 됩니다. 마음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끊고 맺는 거. 빛을 보기로 했으면 숨은 이제 완전히 잊어보고, 예. 아니, 거기에 있는 빛을 보는 거죠. 숨을 보는 게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지금 제가
한 색깔이라도 전체를 보지 말고 숨을 본 자리에서 계속 빛을 봐야 돼요. 자리는 같은데 빛을 보느냐 숨을 보느냐 이제 그 차이가 다른 거죠. 그 전체 빛을 다 따라가지 말고 이제 앞에 숨을 본 자리에서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몰입도가 더 좋습니다. 네. 호흡을 전에 지켜보다가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통 호흡이 들으시고 내쉬고 하는 것이 맥박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하다가 네. 어느 순간 좀 시간이 지나면 호흡이 맥박하고 전혀 다르게 네.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길어지는 호흡을 따라서 그걸 지켜보기 시작하면 맥박은 어느새 이제 사라지고 그 호흡이 이제 이렇게 조금 긴 호흡이 이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또 지켜보다가 이제 제가 힘이 있으면 이제 계속 지켜보는데 어떨 적에는 이제 혼침이나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맞을 때가 좀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계속 그냥 맥박과 같이 하는 그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조금 길어지는 그 호흡이 조금 혼침으로 빠지더라도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건지. 숨을 봐야죠. 맥박에 신경을 쓰는 순간 맥박도 보고 숨도 보고 벌써 대상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박은 무시하고 숨이 길어지면 길어진 대로 보는 거죠. 거기 이제 미세해져서 혼침에 빠질 때 이제 그 전에 내가 그걸 미리 이제 조금 더 알아차림이란 그 요소를 좀 더 강하게 해서 미세해진 숨을 알도록 이제 그 우리가 아주 부드러운 천을 바느질 할 때는 너무 굵은 바늘은 안 되지 않습니까? 굵은 바늘 하면 이 구멍이 크게 나서 안 되듯이 그때는 아주 가는 바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숨이 이제 미세해졌다는 것은 이 천이 아주 부드러운 천이라고 봤을 때 알아차림도 거기에 따라서 이 아주 가는 바늘처럼 아주 이렇게 좀 예리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그걸 또 지켜보면 네. 두 가지의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느슨해진 호흡을 쫓아가려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계속 맥박과 동일시 하면서 하던 그 호흡을 그것을 유지하려는 마음 두 가지가 이렇게 상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계속 이제 이게 뭐 바퀴가 계속 굴러갈 때 그 속도대로 그대로 굴러가면 계속 그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작용들이 있어서 그냥 그것도 유지하려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세한 호흡을 또 쫓으려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그렇게 지금 현재 숨이 미세해졌지 않습니까? 네. 현재 일어난 숨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맥박과 숨을 이렇게 이제 보조를 맞춰서 본 것은 옛날 습관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숨은 미세해졌습니다. 늘어졌습니다. 현재 늘어진 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잊어버리고 그랬을 때 발전해지 지금 또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지금 숨은 늘어졌고 맥박은 또 일정 속도로 가고 그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도 맞아질 수도 없고 그럼 거기에서 오는 불만족 수행이 잘 안 되겠죠. 그럼 마음이 동요되고 그래서 맥박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늘어지면 늘어진 대로 있는 그대로의 숨을 봐야 되는 거죠. 빨라지면 빨라진 대로 그렇게 됐습니까? 또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